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엔 야구 이야기하고 있죠. 주간 야구 브리핑 조진성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4주 연속입니까? 류현진 선수 부진? 네, 4경기 연속입니다. 예, 안타깝네요. 예. 5일 콜로라도전에서 4.1이닝 3실점 4볼넷으로 시즌 13승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올 시즌 최다인 볼넷 4개를 허용했거든요. 그만큼 제구가 잘 되지 않는 건데요. 3경기 연속 5이닝을 채우지 못했고요. 시즌 평균 자책점이 2.45까지 치솟았습니다. 예, 최근 부진 때문에 이번 등판을 앞두고 불펜 투구까지 했던 류현진 선수인데 예. 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최근 4경기 동안요. 평균 자책점, 그러니까 이 류현진 선수의 평균 자책점이 무려 9.95고요. 피안타율은 3할 6푼입니다. 예. 4경기 만에 시즌 평균 자책점 전체로 보면은 1위 증가를 한 거고요. 뭐 여전히 내셔널리그 1위를 지키고 있는데 다른 지표에서 뭐 이 경쟁자들을 앞설 게 별로 없어졌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싸이 영상에서는 조금 멀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오히려 이제 포스트 시즌 앞두고 좀 빨리 이 9위도 좀 회복하고 해야 될 그런 지금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다. 예. 한 경기를 건너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아마 체력적 문제를 생각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포스트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 다저스가 지구 우승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월드 시리즈 우승을 꿈꾸는 팀이기 때문에 빨리 회복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정인님, 저건 어디 유니폼이에요? 황은정님, 예전에 혜태 유니폼 비슷한데요 했는데 예. 오늘 조인성 캐스터가 KT 유니폼을 입고 왔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KT 유니폼 입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처음에 한화 유니폼을 입을 때부터 이제 밑에 순위부터 이렇게 역순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약간 좀 난감해졌던 게 오늘 이제 5위, 그러니까 6위째를 입을 그런 주였어요. 예. 근데 공동 5위가 돼버렸습니다. NC와 KT가. 예. 근데 고민을 했죠. NC부터 입을 것인가, KT부터 입을 것인가. 하지만 이제 NC가 어쨌든 계속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지켰던 그 짬이 있지 않습니까? 또 5위를 계속 지켰던 짬이 있기 때문에 KT를 먼저 입었습니다. NC가 5강 가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NC도 KT도 모두 KBO 리그를 멋지게 빛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자, 근데 지난주 태풍 때문에 경기가 자주 취소됐는데 그렇죠. 오늘을 또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수도권에. 예. 다른 지방은 괜찮나요? 지금 제가 현재까지 확인했던 거는 지금 수도권 2경기가 취소가 됐어요. 예. 인천 경기와 잠실 경기가 취소가 됐는데 지금 이 여파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SK가 특히 SK와 두산 지난주에 이제 비 때문에 4일을 쉬었는데 오늘 이제 SK와 두산이 또 이제 취소가 된 겁니다. 자, SK가 지난주에요. 화요일 경기에서 승리했는데 일요일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주춤한 모습인데 두산이요. 이게 지금 추격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두산이 아니라 키움인데 두산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산은 두 번의 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면서 오히려 SK와 두산의 경기는 4.5경기 차로 벌어졌습니다. 키움이 올라오고 있다. 예. 키움은요, 지금, 아까 제가 두산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키움은 지금 장난이 아닌 게요, 지난주에 이제 3연승 거두면서, 최근 3연승 거두면서 지금 시즌 8승 고지를 밟았는데요, 지금 두산하고 키움의 승차가 없어요. 어허. 승차가 없이 키움이 3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위 싸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거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비 때문에 쉰다고 하면 체력적으로 좀 세이브되는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경기력이 조금 또 떨어지지 않느냐, 경기를 계속 안 하게 되면 그런 걱정도 있는데 있죠. 그게 SK가 정말 직격탄을 좀 맞은 것 같아요. 그 화요일 이후에 4일 연속으로 쉬었거든요. 그리고 일요일에 KT를 상대로 0대5로 졌는데요. 최정 선수, 로맥 선수 이런 선수들의 방망이가 터지질 않으면서 SK는 이제 홈런의 팀이라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0패를 당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채팅방에도 NC를 응원하는 분들이 몇 분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5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승차 없는 키움이 3위라고 했었잖아요. 여기는 공동 5위예요. 승차도 없고 아예 그냥 같습니다. NC와 KT는 이제 공동 5위여서 누가 가을 야구에 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에 NC가 2승 3패, KT는 2승 1패 하면서 공동 5위가 됐고요. 현재 오늘 NC의 경기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오늘 KT가 이기게 되면 자력으로 자력으로 단독 5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18세 이하 야구 월드컵이 있었는데 한일전에서 멋지게 승리했다고요? 맞습니다. 한일전에서 그 슈퍼라운드 경기였었는데요. 7회까지 0대2로 뒤져 있었어요. 그래서 좀 패색이 짙었는데 그때
8회 말에 일본의 실책으로 동점을 만들었고요. 10회 말 그 승부치기까지 가는 승부였는데 상대 실책을 발판 삼아서 동점을 만든 뒤에 박민 선수의 끝내기 희생플라이로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우리 대표팀 최종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표팀은 그 다음에 3, 4위전에 올라가서요. 동메달을 땄습니다. 호주와 이제 붙어가지고 9회 초 이 경기에서도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9회 초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우리나라가 4대5로 지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1-4-1로 상황에서 이주영 선수가 역전 투런 홈런 때려내면서 경기 뒤집었고요. 9회 말에 마무리 에이스 소영준 선수가 한 점차 리드를 지켜내면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예. 자, 오늘 두 경기가 취소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경기 어디 열립니까? 예, 지금 기아와 롯데 사직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LG와 한화 청주 경기, 그리고 KT와 삼성의 대구 경기가 있습니다. 예,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 제가 오늘 좀 키포인트로 집었던 경기들이 좀 취소가 돼서 예. KT와 삼성의 경기도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KT의 입장에서는 단독 5위로 올라갈 수 있는 또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NC 경기가 지금 취소가 됐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은 단독 5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예. KT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KT가 올 시즌 삼성을 만났을 때 8승 4패로 우위인데 KT가 삼성 상대로 6연승 중이고요. 삼성만 만나면 KT 마운드가 강해졌습니다. 올 시즌 삼성 상대로 6월 이후에 KT의 그 평균 자책점, 투수들의 평균 자책점이 3.14거든요. 최근 분위기 너무 좋은 KT, 과연 삼성을 꺾고 단독 5위에 올라설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NC가 경기가 없기 때문에 KT가 승리한다면 반 게임 차로 단독 5위가 된다. 그렇죠. 이 말이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선발이 누구냐 궁금해지는데요. KT 선발 누굽니까? KT의 선발은 알칸타라입니다. 자, 알칸타라 선수가 최근에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2연패 중인데요. 전반기에는 엄청 잘 던졌어요. 정말 에이스급이었는데 전반기 19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가 14개, 거의 74%였는데요. 지금 후반기 들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5경기 했는데 2번의 퀄리티 스타트, 74%에서 40%로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인데요. 11일 만에 등판을 하는데 삼성전엔 강했거든요. 그 삼성전에 강했던 모습 오늘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꼭 순위 싸움 막판에 치열하게 벌어질 때 소위 말하는 고춧가루 부대들이 활약을 하거든요. 오늘 KT 팬들은 반드시 이기길 바라겠습니다만 또 삼성이 고춧가루를 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약간 팀 순위가 약간 멀어졌다고 쳐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1푼이라도 올려야지 뭔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칭칭 walla walla bang bang 우이 우아아 칭칭 walla walla bang bang 우이 우아아 칭칭 walla walla bang bang 우이 우아아 칭칭 walla walla bang bang 대한민국 시사계 보수 시간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박수현 변호사, 개그맨 강성범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 앞에서 프로야구 얘기했는데 우리 박지훈 변호사하고 강성범 씨도 야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예. 박지훈 변호사는 또 자격증도 갖고 있죠? 프로야구 에이전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에이전트 자격증까지. 예. 시험이 어렵진 않던가요? 작년에, 올해입니까? 작년이고 첫 시험이었는데. 2018년도였습니다. 예. 아, 자격증도 있어요? 예. 공부하는 건 참 잘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아까 KT랑 삼성 이야기하면서 고춧가루 부대 얘기를 했더니 우리 PD가 혹시 또 방송사고 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야구 모르죠? 예, 그래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 지금 저래서 얼굴이 허연가요? 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그거 말고는 적격한 표현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렇죠. 예. 네. PD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고춧가루 야구에서. 네. 예. 왜요? 아니요. 그래서
예, 써도 괜찮은 단어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고 혹시 강성호 씨는 어디 팬입니까? 저는 기아 타이거죠. 기아. 예. 네, 정확하게는 롯데 타이거죠. 네. 박지원 씨는 삼성 라이온스 팬입니다. 예.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혹시 이준석 최고 좋아하는 팀 있습니까? 야구? 저 원래 삼성 라이온즈를 할아버지 유언으로 좋아하다가 예. 그래서 요즘 하도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독립야구단 총재랑 독립야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는 안 좋아합니까? 안 본 지 오래됐어요. 3년 됐나? 한 삼성이 내려앉기 시작한 지. 삼성을 좋아하다가 갈아탔다. 그 할아버지 유언이라서 다른 팀을 좋아하진 못하고요. 예. 예. 우리 할아버지는 안 계셔갖고 유언이 없으셨어요. 자, 넘어가시죠. 그래요.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드는 거는. 그래요. 비가 오니까. 예. 자, 오늘 그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이현주 의원의 이름이 계속 올라왔던데 아마 삭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하고 삭발을 했는데 자, 세 분 이현주 의원 삭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삭발이라는 거는 힘없는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는 이슈를 좀 이렇게 부각시키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거 삭발하신 이유는 국민들이 다 아는 거고 그 이슈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고 본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가우뚱했어요. 여성 의원 삭발을 최근에 본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예. 김재현 의원 했었죠. 통진당에. 그렇죠. 그쪽은 삭발 좀 할만하잖아요. 네. 그게 뭡니까? 아니 제가 느낌상 뭐 이렇게 뭐 얼굴 평가입니까?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투쟁을 좀 한다는 그런 느낌상. 저 사진만 보고서 이동영 작가인 줄 알고 전화를 하려고 했었어요. 예. 뭐 댓글에 그런 것들 많이 올라오더군요. 일단 하여튼 오랜만에 여성 의원 삭발 모습도 봤고. 예. 근데 뭐 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강성호 씨 지적대로 삭발이나 단식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민초들이 마지막 저항할 때 그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건데 요즘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이 해서 이 힘없는 사람이 저항할 방식이 사라졌다. 딴 방법을 해야 돼요.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최고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임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추석을 거치면서도 희석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러면 어제 이제 자유한국당이 의총도 하고 막 최고위원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예. 거기서 정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 뭐 국정조사 이런 건 좀 장기적인 계획이고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정치적인 선택을 파격적으로 해가지고 눈길 끄는 것. 예를 들어 의원직 총사퇴하느냐 뭐 이런 것들.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시각적으로 충격을 주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그래서 그게 추석밥상이 어쨌든 올라가게 하는 것인데 거기서 자유한국당은 어느 것도 하지 못했어요. 시각적으로 충격을 주지도 않았고. 현충원 같잖아요. 그건 시각적으로 아주 고루해 보이는 효과를 나왔죠, 그거를. 예. 그게 이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은 나름 여기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승부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보는 게 이게 추석 때는 이제 종편도 그렇고 모든 뉴스가 이제 약간 동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사 프로그램마다 자료 화면을 쓸 게 이현주 의원 삭발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상당한 지분을, 언론 지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에 대한 반대도 있겠습니다만 본인 정치에 이용하는 그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용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본인의 의지를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방식이고 그래. 사실 여성 정치인이 지금 왜냐하면 단식이라는 것도 강하긴 한데 단식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효과가 서서히 상승하는 그런 어떤 것이고 이거는 한 번에 큰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까지 이 조국 이 전국 전까지는 되게 많이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요즘 자기가 좀 이렇게 많이 조용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조급함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여의도를 이렇게 지나갈 때 집회하시는 분들 소리를 듣잖아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 일주일 전이었는데 지금 이 사태에서 조국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삭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강하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신 게 아닌가. 근데 삭발한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벤트는 낼 수 있고 내 의지를 밖에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이어질까요? 지금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이거죠. 사실 보수 또는 최근에 조국 후보자의 어쨌든 임명에 불만을 가진 분들은 사실 수준 많이 쌓였어요, 지금. 수준 한 포대 쌓아놨습니다. 근데 우리 바베큐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번개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개탄이 없어서 불이 안 타오른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은 이현주 의원은 본인이 이제 좀 불살라가지고 번개탄 하겠다는 건데 우리 캠핑 같은 거 가보면은 이 불 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힘들죠. 이 수치 아무리 쌓여 있어도 불 떼는 거 잘해야 되고 옆에서 뭐
뭐 별거 다 신문지에 라이터 붙여보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현주 의원의 그 시발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는 나왔는데 그를 이어줄 만한 번개탄들이 보수 진영 또는 이제 이쪽에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도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 홍준표 전 대표도 오늘 페이스북으로 이현주 의원 삭발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응원하는 멘트를 썼던데 이게 같은 정치인한테 공감시키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분은 옆에서 불 떼고 있으면요. 야 내가 옛날에 할 땐 잘 탔는데 니네 그거밖에 못하냐 뭐 이런 그런 훈술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네. 저는 홍준표 대표도 사실 본인의 정치 경험이나 과거에 있던 검사로서의 파격적인 행보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렇게 지금 뭐 누구 칭찬하고 누구 훈수 두고 뭐 이렇게 누구 질책하고 이럴 게 아니라 행동파가 돼야죠. 국민적 공감을 과연 얻을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 조국 임명 과정에서 예컨대 뭐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라면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그래도 공감적 가능성이 그 싸우는 법을 싸우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현주 의원이 그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끝나자마자 삭발을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지지층이 좀 동의를 할지는 저는 조금 의문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대표는 그 이현주 의원 격려하고 하면서 그냥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데 좀 쓰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일부러 반대로 쓰는 것 같아요. 애초에 홍준표 대표는 이 조국 정국이 시작됐을 때 그 처음부터 뭐 청문회를 통해 낙마 못 시키면은 뭐 당신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식으로 약간 옆에서 이제 관망자적으로 비판하는 자세였기 때문에 지금의 행보가 뭐 놀랍진 않습니다만은 그런다고 본인한테 기회가 올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국 정국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협상에 실패했다. 전략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자한당 내부에서 나온다. 이런 소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나경원 의원 아들 뭐 제1저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경원 의원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지 않느냐 이런 분석. 사실 그러니까 논문이랑 이번에 나왔던 그 사실 그 포스터라는 것은 형식이 많이 다르고 공동저자 형식이지 그게 제1저자, 2저자를 카운트되는 게 아닌 게 그 고등학생 이제 과학 경진대 이런 것들 뭐 인텔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해외에 하는 게 몇 개 있는데 많이 이제 한국에서 비견되는 게 과학 전람회라고 있어요. 과학전이라고. 그런 거 참여해 본 학생들은 거의 알겠지만은 그거는 논문과 같은 어떤 심화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는 다르다라고 주장하는데 대중적으로는 뭐 사실 큰 차이를 찾기 어려워할 것이다. 대중들은 그렇게 느끼겠죠. 그런데 뭐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정치인으으로 상상하는 말이 다 잡아넣어라. 네.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 파일을 게 뭐냐면은 다 잡아넣으란 말은 자신 있으면 누군가 나경원 대표도 고발하고 다 고발해라. 그것의 결과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오겠지만은 뭐 속 시원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당연히 그 스텝을 밟아야 될 걸로 예상됩니다. 아니 뭐 좀 조국 장관의 딸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조국 장관의 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젊은 층들이 분노했던 건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나경원 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도 나경원 의원이 자기 동기인 그 교수한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 그래 내가 도와줬다라고 지금 본인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상대적 박탈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뭘 도와주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 사실 그 조국 후보자 딸은 1저자를 사실상 선의로 줬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그게 논란이 됐던 거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그 서울대 교수에게 이제 부탁한 것은 연구실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데 뭐 그게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가 있죠. 전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뭐 결국 이러면 처음부터 만약에 후보자 정치인의 자녀 문제를 제기를 안 했다면 뭐 비난할 것도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인데 그걸 갖고 지금 한 달 동안 그 얘기를 하다가 본인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렇게 그 주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습니다, 사실.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자기가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일까 아닐 것이다 했잖아요. 네. 다 터지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나경원 대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의 경우는 다 드러나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죠. 아니요. 지금 이제 근거가 되는 게 노컷뉴스의 보도가 이제 그렇게 나왔었는데 노컷뉴스 보도도 제목에는 논문이라 돼 있고 본문에는 논문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이 얘기는 뭐 또 초록 얘기까지 하면 또 말이 길어지는데 상황은 전 똑같다고 보거든요. 결국 같은 사람끼리 서로 욕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아무리 해도 대중이 비슷하게 볼 거니까 나경원 대표 고발해라.
네, 고발해라. 그래가지고 결과가 다르게 나올지 같게 나올지는 두고 보자. 그럼 뭐 검찰이 또 압수수색 해야겠네. 또 해야 됩니까? 뭐 해도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하지 말자고요. 네. 청문회장에서 민주당 의원이 그러면 다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 됐잖아요. 네. 국회의원들. 네. 강성호 씨 말처럼 그렇게 했을 때 자녀 문제, 상대적 박탈감 안 느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없을 것 같은데요.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죠. 자기 자녀가 3명인데 예. 자기도 하겠지만 다 해보자라고 했는데 저처럼 뭐 아들이 6살이고 이러면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기서 얼마나 이상한 논쟁을 했는지 계속 드러나면 더 생각이 들 거예요. 이상한 논쟁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정치인 자녀 문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